뉴욕 상류층 부부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대저택을 손에 넣었습니다. 넓은 대리석 바닥, 클래식한 벽난로, 창밖으로 펼쳐지는 설경까지 이곳에서 따뜻하고 낭만적인 겨울을 보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깊어질수록 이 아름다운 집에서 상상도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히터를 아무리 틀어도 방 안은 금세 싸늘해졌고 건조한 공기는 목을 따갑게 만들었습니다. 전기요금은 한 달 만에 월세 수준을 훌쩍 넘어섰고 난방비 부담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부 사이의 갈등이 점점 깊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클, 이게 우리가 꿈꿨던 집이 맞아?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살라는 거야? 아내 사라는 불만을 터뜨렸고 마이클은 내가 너무 추위를 타는 거야 라며 맞섰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다툼이었지만 점점 감정이 격해지면서 결국 서로 등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사라는 실망한 듯 깊은 한숨을 쉬었고 마이클은 답답함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난방 문제 하나로 부부관계마저 흔들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든 문제가 단 하루 만에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뜻밖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뉴욕의 클래식한 대저택과 한국의 어떤 것이 만나면서 부부의 싸움은 끝이 났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여러분도 이걸 왜 이제야 알았지? 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입니다.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라 성공한 사업가가 된 저는 얼마 전 아내 사라와 함께 오랫동안 꿈꿔왔던 대저택을 장만했습니다. 이곳은 뉴욕 교외에서도 손꼽히는 명품 주택 단지에 위치한 클래식한 매력이 가득한 저택이었습니다. 집을 처음 보러 갔을 때 우리는 이곳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높은 천장에 웅장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넓은 거실, 곳곳에 자리한 대형 창문,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멋스러운 벽난로까지 이 집은 마치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대했던 것은 겨울이었습니다. 마이클, 상상해봐. 벽난로에 불을 피우고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우리는 와인을 마시면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듣는 거야. 사라는 이 집에서 보낼 겨울을 생각하며 눈을 반짝였고 저도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친구들을 초대해 거실에서 따뜻한 파티를 열 계획이었고 벽난로 앞에서 소파에 앉아 핫초코를 마시며 편안한 밤을 보내길 기대했습니다. 주말 아침이면 창밖의 설경을 감상하며 브런치를 즐기고 침실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이 아름다운 집에서 상상도 못한 끔찍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히터를 아무리 틀어도 집 안은 금세 차가워졌고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처음에는 이 집이 워낙 커서 그렇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문제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침대에 들어가도 이불 속까지 한기가 스며들었고 공기는 마치 사막처럼 건조해져 목이 따끔거리고 입술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사라는 두꺼운 니트와 수면 양말을 껴입고 잤지만 매일 밤 추위에 몸을 웅크렸고 저 역시 한밤중에 얼어붙은 발 때문에 잠에서 깨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우선 히터를 24시간 내내 풀가동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공기는 금방 증발해버렸고 난방비만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마이클, 이게 말이 돼? 난방비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애초에 집을 사지 않았을 거야. 사라는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한 달 만에 $500. 이건 웬만한 작은 아파트의 월세보다도 더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형 러그를 깔아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차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러그는 단지 밟았을 때만 덜 차가울 뿐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라는 침실에 전기장판을 깔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적어도 잘 때만이라도 따뜻해야지. 이러다 감기 걸리겠어. 하지만 전기장판은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었습니다. 전기장판에서 내려오는 순간 다시 찬 공기가 밀려왔고 방 안전체가 따뜻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밤이 되면 사라는 점점 예민해졌고 저도 점점 짜증이 쌓여갔습니다. 사라는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게 대체 얼마짜리 집인데 난방 하나 제대로 안 돼. 조금만 참으면 곧 나아질 거야. 몇 주째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 알아?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사라는 저와 대화를 줄이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일이 끝난 후 집에 돌아올 때면 사라가 또 난방 문제로 불만을 털어놓을 걸 생각하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라는 더 이상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영화를 보던 날들도 점점 줄어들었고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따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추운 집에서 계속 다투다 보면 이 아름다운 대저택이 부부관계의 무덤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불길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친구 제임스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오래된 단골 바에서 제임스를 만나 맥주를 한 잔 들이키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야, 너 표정이 왜 그래? 집에서 무슨 일 있어? 난방 문제 때문에 아내랑 싸우고 있어. 진짜 미치겠어. 너희 집이면 최고급 저택이잖아. 난방이 왜 문제야?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히터를 틀어도 추운 집, 감당하기 힘든 전기 요금, 부부 싸움. 제임스는 잠시 제 말을 듣더니 갑자기 피식 웃었습니다. 야, 그럼 온돌 깔아. 온돌. 그게 뭔데? 한국에서 쓰는 바닥 난방이야. 내가 출장 가서 경험해봤는데 완전 신세계더라. 바닥이 따뜻하니까 집 전체가 포근해지고 건조하지도 않더라고.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뉴욕의 클래식한 대저택과 한국식 난방이라니 뭔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바닥을 뜯어 고칠 수도 없고 그런 게 효과가 있을까? 그럼 인터넷에 한번 찾아봐. 난 진짜 감동했어.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 집에서 슬리퍼도 안 신어. 그냥 맨발로 다녀도 괜찮을 정도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사라가 만족하면 이 싸움이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몰래 온도를 설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온돌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바닥이 따뜻해지는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 싶었죠. 하지만 제임스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검색을 해보니 온돌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면 실내 온도가 낮아도 체감 온도가 높아진다. 열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는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 난방비가 줄어든다. 읽으면 읽을수록 혹하는 이야기들이었지만 문제는 우리 집이 뉴욕에 있는 오래된 저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걸 정말 설치할 수 있을까? 온도를 설치하려면 바닥을 뜯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집처럼 전통적인 목재 바닥을 가진 저택에도 가능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사라가 이 아이디어를 좋아할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사라는 전통적인 것을 좋아했고 한국식 난방 방식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뉴욕에서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한국 난방을 써야 해? 이런 반응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었죠. 그래서 저는 사라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게스트룸에 온돌을 설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뉴욕에서 온돌을 설치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미국에서 바닥 난방은 대부분 전기 패널 방식이었고 한국식 온돌처럼 뜨거운 물이 바닥을 순환하며 집을 데우는 방식을 사용하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3시간 동안 업체를 찾던 중 한국에서 수입한 자재로 한국식 난방을 설치하는 한 전문 업체를 간신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연락을 해 상담을 요청했고 며칠 뒤 전문가가 직접 집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식 온돌을 설치하고 싶다고요? 네. 그런데 우리 집이 오래된 구조라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는 제 방에 대한 이야기를 꼼꼼히 듣더니 대답했습니다. 가능하긴 합니다. 바닥을 크게 뜯지 않고도 보일러, 배관을 깔 수 있어요. 다만 뭐죠? 이 집이 오래된 목조 구조라 바닥 아래에 온수 배관을 깔면 혹시 모를 누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온수 배관이 새면 나무가 썩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누수? 나무가 썩는다고? 그럴 리가 있나 싶었지만 전문가의 설명은 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 없지는 않지만 조금 더 비용이 들 겁니다. 바닥 아래 방수 처리 공사를 먼저 해야 하고 배관도 일반적인 것보다 두꺼운 특수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점점 고민이 커졌습니다. 이걸 해야 하는 걸까?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돌아가면 사라와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고 이 집은 여전히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질 것이 뻔했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어. 저는 결국 그동안 사라 몰래 숨겨놓았던 비상금을 털어서 추가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방수 처리까지 다 포함해서 작업해 주세요. 전문가는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정말 확실하신가요? 아무래도 뉴욕에서 한국식 온돌을 설치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다 보니 네, 확실합니다. 이게 마지막 희망이니까요. 며칠 뒤 사라가 외출하는 날을 골라 온돌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설치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저는 시간이 지연될수록 초조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어김이 없으려나요. 중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일러가 기존 난방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한국식 온돌 보일러는 기존 미국식 히터와 방식이 달라
따로 개별적인 온수 라인을 설치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추가 배관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결국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사라가 돌아오기 전에 끝내지 못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사라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공사가 간신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문가는 보일러를 가동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서서히 바닥이 따뜻해질 겁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효과가 확실히 느껴질 거예요. 정말 그럴까? 저는 반신반의하며 바닥을 만져보았습니다. 처음엔 미지근하더니 시간이 지나자 바닥 전체가 따뜻한 기운을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제발 이게 효과가 있길. 이제 남은 건 사라의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라는 평소처럼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오늘도 너무 추웠어요. 뉴욕 겨울은 정말 끔찍해요.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게스트룸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저 방에서 쉬어보는 게 어때요? 사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별다른 의심 없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방 왜 이렇게 따뜻하죠? 사라는 바닥을 조심스레 밟아보더니 놀란 얼굴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이클, 이 방은 히터를 안 틀었는데도 따뜻한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따뜻한 방을 만들어봤어요. 사라는 바닥에 손을 대보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연신 손바닥을 문질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녀는 신기한 듯 바닥을 몇 번이고 밟아보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두 발을 동동 구르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하며 생각했습니다. 됐다. 드디어 이 싸움을 끝낼 수 있겠어. 그날 밤 사라는 온돌이 깔린 게스트룸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마이클, 나 어젯밤에 정말 깊이 잤어요. 사라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보통 새벽에 추워서 몇 번씩 깨는데 어젯밤엔 한 번도 안 깼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따뜻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난방 문제로 매일같이 짜증을 내던 사라가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때를 노려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이게 한국식 난방이에요.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집이 이렇게 바닥 난방을 써요. 사라는 깜짝 놀라며 다시 바닥을 쳐다보았습니다. 정말요? 한국에서는 이걸 집 전체에 깐다고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도 집 안에서 슬리퍼를 안 신고 맨발로 다녀도 괜찮대요. 사라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바닥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결심이 선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 집 전체에 이걸 깔면 안 될까요? 저는 깜짝 놀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마이클.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사라가 직접 나서서 온돌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클래식한 대저택에 한국식 온돌이 도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온돌을 집 전체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사라는 온돌을 집 전체에 설치하겠다고 결심한 뒤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며 비용과 공사 기간을 알아보았고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꼭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건 단순히 따뜻한 방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는 거예요. 저 역시 온돌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뉴욕 상류층 사회에서 활동하며 종종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들은 유럽풍 클래식 인테리어와 전통적인 주택 구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닥 난방을 위해 목재 바닥을 뜯어내고 한국식 온돌을 설치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고민되었습니다. 뉴욕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집이 없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제 걱정을 들은 사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그 사람들이 사는 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편해야죠.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반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넓은 대저택을 유지하기 위해 몇 명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사, 가사 도우미, 유지 보수 담당자가 있었고 이들 중 유지 보수 담당자인 리처드가 온돌 설치 소식을 듣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온돌을 깐다고요? 바닥을 전부 뜯는다고요? 마이클, 이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리처드는 이 부부가 살던 예전 집에서부터 함께 해왔던 전문가였습니다. 지배 구조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는데 능통한 사람이며 기존 난방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직접 고쳐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집은 100년도 넘은 전통 있는 건물입니다. 이런 현대식 난방 방식을 넣으면
나중에 유지 보수도 어렵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리처드의 말에 저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말대로 우리 집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뉴욕의 겨울에 맞게 설계된 전통적인 난방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도를 설치하면서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단호했습니다. 마이클, 리처드는 우리가 불편함을 겪는 게 아니라 그가 불편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편해지기 위한 선택이에요. 저는 사라의 강한 의지에 결국 다시 한번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설치를 진행하죠. 리처드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이 선택이 정말 옳은 걸까? 이제 남은 것은 온도를 본격적으로 집 전체에 설치하는 과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난관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온도를 집 전체에 설치하기 위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존 바닥을 뜯고 온수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공사는 예상대로 최소 2주가 걸릴 예정이었고 그동안 우리는 호텔에서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기존 바닥을 제거하는 과정이 무리 없이 진행되었고 전문가들은 정교하게 온수 배관을 배치하며 한국식 온돌 시스템을 적용해 갔습니다. 사라는 하루하루 기대감을 높여갔고 저 역시 이번 결정이 우리 삶을 바꾸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작업을 진행하던 기술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이클, 큰일 났습니다. 저는 급히 공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기술자는 저를 거실 한가운데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실 바닥 아래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죠? 기술자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기존 목재 바닥이 예상보다 훨씬 낡아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배관을 설치하려고 바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지대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 상태로 온도를 설치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새로운 지지대를 보강하고 바닥을 다시 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작업을 하면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추가 비용도 상당히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돈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공사 계속 진행해 주세요. 안전하게 보수하는 작업도 추가해 주세요. 사라는 제 결정을 듣고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조금 힘들더라도 끝까지 해봐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사 기간은 2주에서 4주로 늘어났고 추가 비용까지 감당해야 했지만 우리는 이 집을 진정한 우리만의 공간으로 만들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한 달 뒤 드디어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와 사라는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술자는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모든 공사가 끝났습니다. 난방을 가동하면 몇 시간 내로 온기가 퍼질 겁니다. 저와 사라는 마치 새로운 집을 처음 구경하는 사람들처럼 조심스럽게 거실로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발끝에서부터 따뜻함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라는 놀란 표정으로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밟아보았습니다. 마이클, 이건 정말 믿기지 않아요. 그녀는 거실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바닥의 온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온돌의 진정한 효과를 실감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 집이 따뜻하게 느껴져요. 사라는 감동한 듯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정말 해냈어요. 온돌을 설치한 이후 우리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존 히터를 사용할 때보다 에너지 효율이 훨씬 좋아졌고 공기가 건조하지 않아 가습기를 사용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난방비 역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온기가 바닥에서 위로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집 전체가 따뜻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부부는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실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금방 침실로 들어갔겠지만 이제는 거실 바닥에 앉아 함께 책을 읽고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추위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일상의 따뜻한 여유가 스며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부부 사이가 더욱 가까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난방 문제로 다투던 날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사라는 저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건 우리가 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저 역시 동감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새로운 문화와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뉴욕의 한 대저택에서 시작된 온돌은 점차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사라는 따뜻한 온돌 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